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기분 좋게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예, 뭐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요 정도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증권가에서도. 예, 컨센서스가 40조 그죠? 초반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좀 뭐- 더 나와도 뭐 서프라이즈에도 뭐 40몇 조? 요 정도. 되게 의아스럽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라는 발표보다도 뭐 며칠 전까지 어떻게 의견이 그렇게 분분하냐.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IR 담당자들도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수치 조정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왜 못 맞췄냐, 어떤 데는 맞췄다, 뭐 그런 거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7조니까 지금 모든 예상 최상단보다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모든 예상 네. 다 넘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 좀 제일 높게 부른 데들보다도 좀 높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을 다 끌어갈 거고. 근데 뭐 어제 세론 걱정하는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뭐 세론 뭐 이 정도에서 세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뭐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특히 기관들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요. 네. 그 수치가 나오면 우리는 뭐 세로 나온다 이런 걱정을 좀 하는데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보고서 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혹시라도 아침에 떴다가 조금 뭐 매도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넥스트장에서 대략 한 7%, 8% 가까이 네, 지금 오르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7, 8이 결코 과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 정도는 과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실적 이 정도 나왔는데. 또 잠깐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 고점 22만 원이잖아요. 네네. 지금, 네, 그렇죠. 예, 네. 22만 원입니다. 지금 한 20만 4천 원, 5천 원 거래되고 있는데 글쎄 오늘 또 넘기고 뭐 이란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은 다시 고점을 트라이 하면은 지수도 같이 네. 덩달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고요. 이번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조건 들고서 다른 걸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뭐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다시 지수 안정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다른 데도 선순환이 되면서 다른 데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오르면 전력기기, 전력 에너지 인프라 이런 거 같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 잘 마무리됐으면 좀 하는 바람이네요. 왜냐하면 또 내일 데드라인이라서 맞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도 한편으로 좀 있으니까 일단 지금 오늘 환율이 원화 환율이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강보합 시작해서 고점이 플러스 0.5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0.05거든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험악한 얘기도 하고 휴전 논의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 관망 분위기가 좀 짙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단 붕괴 후에 올라와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란 전쟁의 험악한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뭐 석기 시대 만들겠다, 초토화시키겠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관망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이제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요.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은
요번에 이제 45일간 휴전 방안 논의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생긴 거예요. 거기 말씀을 잠깐 드리겠고요. 1단계 휴전 뒤에 2단계 종전 협상을 하자. 곧바로 종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자꾸 데드라인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또 안 되면 진짜 공격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재국을 통해서 막판 물밑 접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파키스탄의 중재안이 이란과 미국에 각각 전달이 되었다라는 로이터발 뉴스가 이제 정해져 있고 발표가 됐고요. 협정 이름이 이슬라마바드네요. 네, 그런 데 이름으로 좀 됐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합의가 불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7일 밤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휴전안이 의미가 있지만 불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의견이 좀 다르면서 그리고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현재.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측에서는 이쪽에서는 휴전 협상에 합의를 하면은 그러면 개방해라 그냥. 그리고 휴전 협상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야 또 협상하다가 공격할 거지. 뭘 할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종전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종전 합의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개방할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말씀부터 먼저 드린 이유는 그래서 유가는 안 빠졌습니다. 유가는 112.9달러예요. 오히려 더 올랐죠. 네. 유가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지 않은 부분들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우려는 그리고 또는 경계감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뭐 경계감 속에서 소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주요 지표들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러인더스 99.8, 원화가 1,508원. 근데 고점 대비 좀 떨어진 거죠. 우리 원화는요. 떨어져 있는 상황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33%. 지금 유가나 달러인더스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 되지 않았죠. 네. 그냥 경계감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는 약간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뭐 삼성전자 때문에 뭐 오늘 뭐 이슈인데요.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먼저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칩인 루빈 생산량이 감소되었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200만 개에서 150만 개로 지금 생산이 감축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처음에 이 뉴스 들으니까 저도 뭐 때문이지 걱정스럽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제공하는 HBM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모리 병목이군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병목으로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반도체 쇼티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역시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샌디스크 3%, 마이크론테크노 3%.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오늘 밤에 마이크론이 또 뜨겠죠. 네. 그런 부분도.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제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요즘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마이크론 목표주가 요 얘기는 잘 드리진 않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상향처럼 마이크론도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600가 평균치로 좀 나와요. 고점이 아니고요. 네. $600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 제가 여기다 써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주가가 $378예요. 그러면 이거 네. $400로 해도 50%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가 쪽이 지금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월가에서 바라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위례 상단도 위로 50% 업사이드를 두고 있고, 네. 근데 우리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 $378인데 $600 만약에 간다면은 시총이 지금 600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따져봐도 뭐 1,200조, 50%니까 그렇진 않죠. 1,000조 가까이 되는 천조 거군요. 가까이. 지금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요. 630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R 상장되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70,000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다른 쪽은 그냥 그만 지수가 그만 했잖아요. 다른 쪽도 그냥 그만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한 뭐 데드라인 하루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시장 움직임은 그래도 상당히
견주하거나 좀 차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1.36% 올랐고요. 코스닥이 1.54%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국제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됐고, 그러니까 이란 전쟁하고는 상관없다는 표현하면 안 되고, 이란 전쟁을 약간 차치하고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내려왔다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둔화됐다는, 그게 이제 매크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하락을 했지만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리기를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요. 국내 기관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그래서 뜬금없이 계속 맨날 팔더니 국내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금투에서 샀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에서 사는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어저께도 마지막에 조금 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약간 긍정적이고요. 그냥 이유 없이 막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9천억대 순매수였죠. 어제 2,100억 순매도거든요. 네. 그 외국인들 매도가 줄었잖아요. 조 단위로 팔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매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막 많이 떨어졌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이 뭔가 좀 수급의 변화가 좀 생겼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왜 그러냐면, 우리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가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환율이 급격하게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화가 하향 안정화 좀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 60조나 넘게 팔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거나 저는 순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짐에 대해서 향후 뭐 더 지켜봐야긴 해야겠지만은,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거나 순매수로 바뀌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어저께 삼성전자 3.7%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2,300억 샀습니다. 기관도 샀어요. 오히려 이제 개인이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동안의 쭉 흐름을 보면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약간 생겼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침해하면서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지 환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지만 아침에 마음은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0.86% 상승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고점이 2.39%고요. 그리고 오후에 살짝 상승폭을 축소해서 플러스 1.36%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전력기기하고 에너지 인프라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두 분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유가가 급등하면 그러면 나 전기차 사야 되나? 휘발유차 말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 확 바뀌나? 그래서 또는 그때 제 친구 얘기했었죠. 네, 그 네. 보수적인 친구가 전기차를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일단 뉴스를 가져왔는데, 네네. 실제로 미국에서 전기차가 전월 대비 20 몇 %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판매가. 그런가 봐요, 사람들. 제가 그런데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걱정스럽거나 좀 특이한 점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그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광통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는 그러진 않았는데 광통신 종목 중에 몇 개 종목,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 급락 종목이 발생했어요. 20% 이상씩 빠지는 종목들이 어제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게 삼천당 제약으로 투심이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좀 했냐면요. 지금 데드라인을 앞두고 만약에 이코노믹 데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이벤트 데이가 딱 있는데, 나는 그러면 현금을 좀 만들고 싶어, 위험 관리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삼성전자랑 만약에 그 최근에 이벤트에 의해서 또는 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현금 만들고 싶어. 삼성전자 팔 거야? 이거 팔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들고 가고 얘를 팔겠죠. 그래서 어제 그런 현상이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테마성으로 또는 수급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들의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서 대표 종목들이 20%씩 하락을 하니까 그냥 같이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급락한 종목이 20% 이상씩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하락한 종목을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제 최근 급등한 종목들의 투자 심리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이렇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굳이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 들어서 ETF의 전성시대라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고 ETF에 관심이 많았고 ETF로 굉장히 많이 자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이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 거다. 그 개별 종목의 이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수급 상황이 이렇게 약간 꼬이는 현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하단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주면서 위로 좀 올라가 주면 이제 5,750포인트가 중요해요. 네. 왜냐면 여기서 지금 꺾어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뭐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막 세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오늘 그 삼성전자가 몇 % 올라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 시황 전망하고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 시장에는 시황보다는 뭐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날짜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데드라인 몇 번이나 바꿨지 않습니까? 3월 21일 날 48시간 통첩, 23일 날 5일 유예, 26일 날 10일 연장, 5일에 48시간, 6일에 하루 연장, 그리고 다시 45일간 휴전 협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측에서도 요 휴전 협상 안에서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루머는 아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휴전 협상에 휴전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향후 15일에서 20일 동안 휴전을 위한 협상을 또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휴전을 위한 협상. 네. 그러니까 일단 휴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하자. 그래서 45일 동안이 있다 그러면 내일 그냥 휴전하고 그리고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휴전을 할 건지에 대한 협상을 또 한 15일 또 20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계심은 계속 있는 상태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의 바람은 그런 거죠. 그럼 휴전을 해놓고 종전한 건 아니니까 휴전 그러면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하고 데드라인 정해놨으니까 그때 그 날짜로 그냥 휴전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휴전을 위한 협상을 또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전히 경계감이 있고 가장 핵심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휴전 협상을 하는 동안 또는 휴전을 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개방하자. 이란에서는 야 종전하고 개방할게. 나 그 안에는 개방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이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중에 좀 나오겠죠. 그죠?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가만히 우리 시장을 보면요. 여러 가지의 이란발 뉴스가 여전히 강대강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이 어제도 장중에 보면 한 1,508원에서 1,510원에서 비교적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란 전쟁이 막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더 오르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을 보면서 이란 전쟁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된다면 1,500원 아래로 떨어질 거로 저는 봅니다. 이거를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호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시황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국내 기관들이 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수급적 변화가 좀 생겼다는 거 하고요. 근데 한 분기에 57조를 벌어와서 예.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꿀 거잖아요. 뭐 언제 바꿀지 모르겠으나. 예. 그럼 안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데 미국 수지만 봐도 당연히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죠. 근데 뭐 다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요. 다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 수지의 달러에 우리 유입되는 거 보면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외환 당국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의 뭐 체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사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몇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는 좀 하향 안정화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질문을 주셨으니까 잠깐 저도 언급을 좀 드리면 네. 다른 거 다 빼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물론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워딩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르긴 하지만 외사에서 얘기 나오는 거,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엔화는 강세를 원하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네. 우리나라 원화는 엔화와 함께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는 상황에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요번에 약간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제 지금 오늘 나왔고 이것들이 나오면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럼 반도체 및 전력기기가 동반강세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하고 ESS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좋았던 것은 재건하고 에너지 인프라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 E&A나 HD 건설기계, DLNC 이런 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이나 유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테크주. 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월가에서 얘기해요. 테크주는 이번에 팔면 안 된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만약에 산다면 테크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 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화석연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걸 하시라도 언제라도 앞으로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이나 다른 쪽으로 빨리빨리 에너지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시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고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하고 내일 볼 때 호르무즈 해역 개방 시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선박이나 친이란 쪽에서는 좀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8일부터 공무원들의 승용차는 2부제로 의무화하고 재택근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중국 얘기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한번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1분기 성장률이 5% 내외 정도, 정책 목표의 4.5%는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은 성장했지만 내수와 부동산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PMI는 제조업 PMI는 50.4, 생산은 51.4, 신규 주문은 51.6.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전자, 항공 등 제조 쪽은 50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매 판매가 33.5%고 서비스업 PMI가 50이에요. 이거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하고 좀 다르죠. 네. 이 서비스 쪽이 50이에요. 그래서 내수 회복 확산엔 실패한 부분이다. 왜 그러냐? 건설업 PMI를 봤더니 49.3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부진으로 인해서 가계와 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의 구조적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몇 년 동안 계속 내수 진작, 내수 활성화 정책을 계속 써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CPI나 PPI가 약간씩 올라오는 걸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내수 소비와 관련 섹터들이 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뭐 내수 소비가 안 좋지만 미국이나 중국 양대 국가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좀 더 길게 한다면은 한 가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있어서 그게 몇 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다른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인해서 다음에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생긴다면 다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세미나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올데이인 주식. 네. 네, 그리고 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 전쟁 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전월비 2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9월인가에 보조금 폐지됐죠. 그 6만 5천 대까지 감소를 했는데 3월에 88,582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에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이 전년비 31%가 증가했는데 전월비는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증가한 부분 때문에 요 누수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전체 수주에서 한국이 39%, 중국이 53%. 3월 말 기준 전체 수주 잔량에서 볼 때 중국이 64%가 한국이 19%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이란 전쟁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수주량이 더 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동의 재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거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완전 파손보다는 이제 부분적 파손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약 300에서 500억 달러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게 LNG 정유 화학 플랜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정유 화학 플랜트에 예전부터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해줬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취재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태광 이제 네. 피팅 업체 있잖아요. 예.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량 가운데 50%가 태광 거래요.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량 50%? 그래서 중동에서 그렇게 압도적이에요? 물어봐가 예. 그렇대요. 우리나라가 워낙 중동에서 옛날부터 건설도 하고 예. 플랜트도 만들고 해서 예. 그런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중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건설도 있지만 시추는 그렇게까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원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시추해서 네. 정제되지 않은 정유, 예. 원유를 원유, 가공하고 하는 플랜트 사업들 있잖아요. 네네. 또는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시추하는 이런 플랜트들 있잖아요. 이걸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중동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손들이 좀 생기고 손상이 생긴 부분들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기회가 생길 거다. 이거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섹터가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누수를 가져왔는데 오늘 발표가 좀 돼버려가지고 삼성전자 누수에 이런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P5용 EUV 20대 발주를 ASML에서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왜 했냐? 그랬더니 내년 1분기에 P5 구역의 클린룸 구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요거를 좀 했다는데 현재까지 총 발주 대수 70여 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쇼티지 공급 병목에서 향후 공급 병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뉴스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어떤 보고서 하나 나온 걸 그냥 하나 밑에 참고로 적어왔습니다. KB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 36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23만 원, 24만 원부터 36만 원까지 있으니까 천차만별이긴 한데 근데 이 36만 원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밑에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삼성전자는 월 27조 원의 이익 창출을 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2027년 영업이익이 488조 원을 전망해서 전 세계 1위가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매일매일 높아지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한데 일단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거는 그 올해 300조까지는 메리츠에서 되게 높게 메리츠 받고 바로 전에 시티였고 그다음에 메리츠였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건 내년에 488조까지. 내년 488조까지. 거기도 이제 내년도 나왔는데 그래서 488조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될 거다. 혼미한. 그러니까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질어질하긴 하네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어제도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평균치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고전적으로 반도체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 상황 속에서도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다. 네. 여전히 있다. 근데 숫자로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양쪽을 다 아침에 좀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저녁이나 그래 얘기했죠. 아침에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전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지금 30기가와트 정도인데 100기가와트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봤는데 빨리 더 단축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단지와 대형 공장 건설 시에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송배전 변압기 ES 설치 확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을 40%까지 높이기로, 그리고 경찰차, 택시, 렌터카, 법인차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애들이 좀 뜨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뭐 8번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구조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고 있고, 이건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 요번에 최근에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에 났잖아요.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가가 또 엄청나게 120달러 이상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한동안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또 이제 안정화됐는데 또 일어난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럴 바에는 그러면 우리 화석 연료 다 줄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공급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런 쪽으로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한 리스크의 해지 수단으로 이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이클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에. 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한 달 좀 지났는데 이 사이에 가장 화두가 되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거나 부각이 된 거 보면은 여전히 에너지 인프라 쪽이에요. 에너지 인프라.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한동안 이슈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9번 뉴스가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사주 소각 3월 한 달 동안 약 16조 원 정도가 소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총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총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102개 상장사 주총에서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을 소각하기로 결정한 내용들을 다 합쳐서 보니 최대 약 6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 후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이런 지금 이제 그룹들에서 그냥 제가 이 뉴스에서 캡처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뉴스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제 저녁 방송을 좀 하면서 여기 우리 여의도 인사이트 네. 방송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큰 줄기와 잔파도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어저께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마지막 9번 뉴스 하면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전 세계 시장의 주식 시장의 자본 시장의 큰 파도는, 큰 물줄기는 저는 AI라고 생각해요. 그냥 네. AI예요. AI.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큰 물줄기는 거버넌스 격입니다. 네. 이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은 중간에 전쟁이 있던 뭐든 뭐 정권이 있던 어떻든 간에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건지, 그 흐름은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잔파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칫 잘못하면은 큰 흐름을 타고 가다가 내린다든지, 네. 아니면 잔파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큰 물줄기를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AI를 전 세계가 가는 거고,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거버넌스 개혁을 끊임없이 계속 지켜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투자해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큰 흐름 AI, 우리나라의 지금 큰 흐름은 네. 거버넌스. 네.
요거 두 개가 합쳐진 회사들, 교집합에 있는 회사들은 훨씬 더 좋겠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기업인데 또는 AI 기업인데 거버넌스 개혁이 또 적극적이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반대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비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말로 비판이 아니고 주가에서 비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기업 세미나도 가거든요. 기업 세미나 가면 기업을 하시는 임원분들은 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반감도 갖고 있고 특히 이 자사주 매도에 대해서 제 주변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우리 회사 돈인데 이게 국가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회사 건데 네. 우리 회사에 뭐라고 표현하더라? 우리 회사의 그 사적 재산인데 아, 주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그렇군요. 있어요. 상당 회사 중에도 네. 그게. 왜 우리 회사 거를 왜 국가가 건드리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주주 거를 왜 니네가 건드려 이건데 원래. 예,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큰 물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도 만일 어차피 할 거면 있죠. 빨리 해서 그 물줄기를 빨리 타서 좋은 느낌의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외국인 투자 자금 모으는 분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버넌스인데 그 시점에 맞물려서 9월부터 반도체가 빵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그 외국인들이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거버넌스로의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아직 안 들어왔다. 맞습니다. 라고 그쪽에서 말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금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거다.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저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몇 번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큰 운용사에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후배들한테 들어보면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네. 많이 받고 해외 지사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반도체는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개혁을 타면서 이 물줄기를 타면서 야 이걸 바라보고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온 자금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 들어가지? 아 비슷한 얘기였네요. 계속 그렇게 네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저녁 6시부터 하는 그 주린이 구조대 거기 좀 주식 이제 막 초보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 한번 좀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 저녁 네. 6시에 그 명민준 앵커랑 네, 또 그쵸. 강아랑 박가영 아나운서 뭐 등등이 이제 정말 주식 초보의 눈에서 잘 또 풀어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말씀 되게 감사하고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삼성전자 57조 영업이익 나왔으니까 네, 놀라운 숫자.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57조 말고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날이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정 프로님이 거의 방송에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 게 없잖아. 57조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네, 57조. 네. 57조. 올해는 진짜 몇 조가 나올지가 무척 기대됩니다. 우리 일단 57조부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네네. 그죠? 그리고 아마 뭐 내년 후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기록하기 어려운 네네.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또 2, 3, 4분기는 또 어떻게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지 또 SK 하이닉스도 뭐 만만치 않겠죠. 당연히 좋겠죠. 네,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가 20만 3천 원, 5.13%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신가 모르겠어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진짜 20만 원이라는 거는 네. 아무리 어떻게 계산해도 너무 싼 것 같긴 한데 뭐 또 다 시장의 원리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 정규 과정 시작이죠? 네, 요거는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창업한 후에 좀 점프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분들, 네. 근데 기업가 정신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1기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니까 이런 거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오면 이제 뭐 리디, 뭐 스푼, 또 커넥팅 더 다츠, 두나무, 에이블리 뭐 이런 데 대표님들 네.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또 노하우 같은 것들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은 오늘 시장 시황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황으로 전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밸류업 잘 해주시고요. 뭐 네. 오늘은 기분 좋게 시작하셔도 되겠네요. 네. 더 힘차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